안녕하세요. 의학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라면 다들 좋아하시죠? 솔직히 라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라면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 퉁퉁 붓는 분들 제법 많지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라면에 많이 들어있는 소금 때문에 그렇죠? 소금의 화학적 명칭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국내 라면의 성분표를 보면 나트륨이 개당 보통 약 2000ml 정도 들어있네요. 소금은 나트륨 양의 2.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약 5g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저 혼자 라면 7개씩 국물까지 다 마시면서 먹곤 했는데 그때 한 번에 소금을 35g이나 먹었던 거네요. 저도 먹방 유튜버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소금을 5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이 5g을 훌쩍 넘어갑니다. 사실 5g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저염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WHO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으로 2000ml, 즉 2g인데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네요. 영국과 미국은 소금으로 환산하면 8.6g인데 일본은 10.7g, 한국은 12.2g입니다. 소금을 의외로 많이 먹고 있네요. 그런데 5g이라는 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으면 왜 얼굴이 퉁퉁 붓는 걸까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의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의 여파로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세포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물을 끌어당겨서 농도를 희석하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세포 주위가 물로 빵빵하게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라면은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높죠. 즉 라면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신장에서 물과 소금의 제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물과 소금이 이중으로 증가하겠죠. 오늘 영상도 당신이 살찌는 이유라는 책의 챕터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1편에서 이 네모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에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오늘 2편에서는 여기 큰 네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도 1편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염식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식약처에서는 저염식 요리 경연대회를 하네요. 복지센터에서는 저염식 요리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 저염식 요리가 요즘 유행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부천에서는 염도계를 무료로 빌려준다는데요. 염도계라니 상당히 궁금하네요. 대학병원에서도 저염식 체험 행사를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는 저염식 건강음식점을 지정해주고 있네요. 아, 저염식이 정말 전국적인 대세구나 라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명 연예인들도 저염식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유명 연예인이 저염식 다이어트를 추천하면서 식욕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존재합니다. 뭔가가 부족해지면 뇌에서 이걸 보충하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보통 저염식을 하면 먹을 때는 맛이 없으니까 적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식사하고 나서가 문제죠. 특히 달고 짠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어지는 충동이 생깁니다. 즉 식욕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됩니다. 저염식을 하거나 충분한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마시면 인체는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당장 몸에 붓기는 빠지는 것 같으니까 아, 이게 확실한 다이어트 방법이다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저염식 등으로 속성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줄었다면 지방이 아니라 실제로는 물이 빠진 겁니다. 벌써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변으로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나트륨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저염식은 보디빌더들이 대회를 앞두고 근육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수분을 배출시키는 단기 식단입니다. 이는 절대 일반인들이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저염식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염식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달달한 빵이나 과자, 면, 떡볶이 등이 눈물나게 그리워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염식을 지속하면 우리 몸에서 염분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염분을 섭취하면 해소가 되는데 계속 저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럴 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기분을 업시키는 도파민을 분비하는데요. 여기서 착각이 일어납니다. 단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이렇게 해소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보상 기준으로 적용하면 탄수화물의 갈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저염식을 하면 염분은 어차피 안 들어오니까 단 음식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단 음식의 섭취는 결국 인슐린 분비를 계속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지방 합성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점점 더 살찌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면 인슐린은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은 높아진 혈당을 내려주면서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인슐린은 신장에서 물과 소금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는데요.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물과 소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염식으로 소금 부족 상태가 되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소금 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겁니다. 즉 장기적인 저염식은 장기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비만, 당뇨, 고혈압, 치매 등의 각종 성인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왜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저염식을 시행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고염식 그룹과 비교해서 저염식 그룹의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살 빼려고 저염식을 하면 비만의 주범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니 정말 역설적이죠. 여기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신부전 치료를 위한 저염식입니다.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철저한 저염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했는데요. 놀랍게도 저염식이 신부전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의 연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논문의 제목은 소변 나트륨 배출량과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입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염식을 권장해왔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28,880명을 7년간 연구해서 24시간 소변 나트륨 배설량을 측정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24시간 소변 나트륨 배설량을 통해서 1일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합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룹은 하루 배설량이 8g 이상으로 사망률이 66% 증가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8g이면 소금으로는 20g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그룹은 하루 배설량이 2g 미만인데요. 소금으로는 5g 미만이니까 WHO 공고를 그대로 지킨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사망률이 37% 증가했습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네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 하루 배설량이 4에서 6g 사이였습니다. 소금으로 따지면 10에서 15g 사이가 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 역시 사망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의학 상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봅시다. 한국과 일본의 나트륨 배설량이 4에서 6g 사이에 해당하네요. 조금 전의 연구와 거의 비슷한 논문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1일 소변 나트륨 배설량이고 세로축은 사망 위험 비율입니다. 배설량이 4.3에서 4.8g 사이일 때 사망 위험 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배설량이 2g일 때는 사망 위험이 1.5배나 증가했습니다. 배설량이 4g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 위험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반면 배설량이 5g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 위험도가 훨씬 천천히 올라가죠. 특히 2g 이하의 저염식을 하면 사망률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한국과 일본의 나트륨 배설량은 딱 4.3에서 4.8g 사이에 들어가네요. 비만의 사이언스라는 책을 보면 갈색 지방에 대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지방은 백색 지방입니다. 백색 지방을 통해 보통 에너지를 저장하는데요. 이 지방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갈색 지방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갈색 지방은 또 하나의 지방세포인데 지방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소비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을 소비하면서 많은 열을 만들어내는데요. 열 생산이 근육의 100배 정도라고 합니다. 갈색 지방 세포의 수를 늘리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갈색 지방이 감소하는데 이는 나이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염식을 하면 활동량이 정상이라도 에너지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데요. 이는 갈색 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갈색 지방의 활동이 저염식으로 인해 감소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이면 갈색 지방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억제되면 에너지 생산이 감소되고 체온도 떨어지고 체중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즉 저염식이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리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염식이 여러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정상식과 저염식을 비교했는데요. 저염식 그룹에서는 콜레스테롤이 5.6이 증가했고 중성지방은 7.0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과 정상 혈압을 가진 1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염식 일주일 만에 총 콜레스테롤, LDL, 인슐린, 요산 수치가 1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저염식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과 관련된 주요 건강 지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뇨제의 부작용은 탈수와 저염식이 만난 상태와 너무 비슷해서 이걸 이해하시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사실 이뇨제만큼 좋은 약도 없습니다. 적시적소에 사용하면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지만 의사들은 이 점을 감안하고 처방하기 때문에 의사 관리 하에서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탈수가 있네요.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탈수가 되면 식욕이 어떻게 되죠? 크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나트륨 혈증인데요. 혈액 내에 나트륨이 부족한 상황을 말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살이 빠지던가요? 아니죠. 그 다음은 저칼륨 혈증인데요. 칼륨이 부족하면 기운도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지방 합성도 증가할 겁니다. 고지혈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점점 저염식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요산혈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는 주의해서 처방합니다. 조금 전의 저염식 연구에서 총 콜레스테롤, LDL 등이 올라가고 인슐린과 요산 수치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탈수와 저염식이 만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은 지나친 저염식은 필요 없지만 짜게 드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 신부전 환자분들은 소금 등의 미네랄 배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가 상회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병이 없으면서 이미 충분히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은 더 짜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5g이다, 8g이다, 10g이다 이런 말들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본인에게 맞는 소금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먹었더니 몸이 제일 가뿐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섭취량을 계산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보통은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일부러 싱겁게 먹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빵, 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달달한 탄수화물이 너무 먹고 싶다면 음식의 단맛을 빼고 조금 짠맛을 추가해보세요.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모 안의 정답을 맞춰볼까요? 첫 번째 정답은 하루 물 2리터를 마셔도 내 몸을 바싹 말리는 저염식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을 부른다입니다. 나머지 네모의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당신이 살찌는 이유 1편을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저염식으로 살을 빼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비만해지고 건강도 결국 나빠지게 될 겁니다. 일시적인 체중 감량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음식에 적절히 간을 해서 식사를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